솔잎이 혈관 청소에 도움되는 거 아시죠? 솔잎 농축액인데요. 98%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혈제인데 요거를 2주만 드시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항산화 관리에도 도움되고요. 이봉규 TV 특가 할인합니다. 2달치 사시면 2달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화하세요. 이번 찬스밖에 없습니다. 네. 아유, 아주 고분분투하시는 분입니다. 애국투사 교수님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탄핵 지뢰 내간 밟았다고 뭐 분석해 주시는데요. 어떤 게 탄핵 지뢰 뇌관입니까? 하나씩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네, 내란 재판부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핵심이 위헌성 최소화거든요. 위헌성 최소화. 네, 이 위헌성 최소화라는 말이 네. 결국은 탄핵이라는 지뢰의 내간 밟은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비서실장이죠, 가가. 예, 그 중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네, 강훈식. 예, 네, 강훈식인데 강훈식이 위헌성 최소화하는 쪽으로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예. 위헌성의 최소화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위헌성 말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왼쪽에 보시면 네, 이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살인 살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경에서 예, 예, 동경에서 그 살인살포했는데 그 살인살포가 뭐 일본 전역에 퍼진 것도 아니고 물론 지하철이죠. 사람이 몇 명 죽었지만 지하철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거를 사형에 처하고 하여튼 국가 반란 수준으로 다스렸단 말이죠. 그랬죠. 네, 그런데 위헌성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 우물에다가 독극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한 방울 떨어뜨린 거나 그거를 뭐 한 병을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위헌성이 있다 없다지 위헌성이 만야정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위헌성을 자기네들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뭐. 예, 예, 그러니까 위헌성이 있다가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내란 재판부 이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뒤에 누가 있는가는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라는 거죠. 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뭐 이거를 위헌성을 말을 바꿨어요. 하루 만에 네, 위헌 소지로 바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위헌성 최소화라는 말을 꺼낸 순간 이미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지뢰의 내관을 밟았다. 예. 지뢰라고 하는 거 내관 밟으면 네. 뛰면은 그냥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미 밟은 거고 네. 그 다음은 또 부정선거 수렁에 빠진다. 수렁에 빠지면은 몸부림칠수록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그 온두라스 대선의 개표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그리고 한국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 장을 보세요. 보시죠. 네,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두 개 아주 지금 이게 아주 최근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그맣게 한 것처럼 이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것이 MBC의 12월 7일자 겁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 7일자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날인 오늘이죠. 오늘 12월 8일. 네. 오늘 위헌 소지 최소화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위헌성 최소화가 위헌 소지 최소화로 바뀌었네요. 하루 만에. 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옆에 보시면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제 12월 7일자에 네. 1일 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로 보니까 어제니까 12월 7일 아닙니까? 네, 거기는 분명히 위헌성 최소화로 돼 있어요. YTN도. 네,
MBC도 그렇고 네. YTN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저기 시사 포커스에서 네. 뭐라겠습니까? 거기 위헌 소지 없애는 게 아닌 최소화 추진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망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아랫부분에 보면 전부 다 위헌 소지 최소화로 다 바꿔버렸어요. MBC 뉴스, YTN, SBS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들도 위헌성 최소화라는 말이 말 그대로 지뢰 밟은 거나 똑같다. 이미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는 자기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부랴부랴 이제 위헌 소지 최소화, 네. 뭐 논란 최소화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죠. 네.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다음에 알겠지만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논평을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최고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거기 아주 희화적으로 되어 있는 매품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에 제가 뭐 역사를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 조선시대에 이색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품팔이죠. 매품팔이. 이 대표님 뭐 저 흥부전에 흥부가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저기 흥부가 이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 싫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품팔이라 해라. 네. 이 매품팔이라 하면 남 대신에 양반이나 부잣집 대신에 매를 대신 맞아주면 네. 150일 정도 먹고 살 거를 준단 말이죠. 네. 이거나 지금 그 위에 이재명이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전형적인 매품팔이네요. 매품팔이죠. 아니 이거 저 딱 고대는 형무소 품팔이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깜빡가야 될 인간들이니까. 그것도 그거나 김남국이 문자 보낸 것 가지고 사실은 핵심이 김현지잖아요. 네. 김현재 국정농단이 우연히 김남국의 문자로 해서 드러났는데 네. 김현지는 아무런 거 없고 인사 청탁했다는 이유로 김남국을 경질해 버린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도 대통령실에서 뭐라느냐 인사권 없다. 김현지 인사권 없다. 아니 인사권 없는 사람이 인사 개입을 하니까 국정농단이죠. 그러게요. 그것도 민간 업체의 인사에 개입하는 그거를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거를 말하면 결국 문제는 인사권 없는데도 인사에 개입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건데 예. 그것을 인사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인사권 없죠. 당연히 국가기관도 아니고 예. 저기 뭡니까 교통본강 뭐 하는 회장 이사장 임명하는데 무슨 여기에 관련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왼쪽을 보면 네. 거기 현지 누나에 추천한다 이 말이 이제 뭐 화근이 된 거죠. 예. 지네들이 늘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이래 하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튀어나온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예. 이거를 가지고 김현지까지는 뭐 전달이 됐니 안 됐니 헛소리를 하는데 그 상황이 바로 그 아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인사들 사람들 지난번 선거 때 이게 보도된 건데 네. 김현지가 보좌관 그 사람 위에 딱 해놨지 않습니까? 그 아래 원조 친명 7인에 그리고 제일 왼쪽에 정성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없다. 검찰에 신중 판단하라고만 얘기했다. 그러면서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걸로 전화로 연결 안 해도 연결해서 신중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그거죠. 네, 텔레그램이요. 지임으로 네. 또 네. 신중 판단하라고 한 것은
개입한 거다. 지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7년인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데 요쯤에서 요거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요 위헌성 최소화라는 요 부분 이것이 지뢰의 내관을 밟은 거기 때문에 야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보세요. 장. 스마트 다음 매치. 장은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입니다. 네. 이 온갖 이 이상한 행태들이 결국 부정선거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역으로 미국 대선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바로 한국 대선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네. 저는 그냥 늘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국 총선을 한번 시험삼아 해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12월 5일 날 그 허경 기자가 이거를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베네수엘라의 우리나라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정보수장이 트럼프한테 직접 서한을 보내가지고 네. 스마트 매틱으로 미국의 부정선거에 가담했다. 자백을 이게 중요한 했어요. 건 자백을 했습니다. 예? 네. 자백을 했다고. 자백을 했죠. 그렇죠. 우리 저기 이봉규 TV에서 이거를 네. 얘기했지만 방송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로 하루 전날 피터 킴이 네. 호남 출신이라는 것 같던데 네. 피터 킴이 더 퍼블릭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을 해체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요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건 다음 장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거기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2020년 5월 2일. 네. 5월 2일이면 4.15 총선 보름 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느닷없이 한겨레에서 뭘 쓰냐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 베네수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진보 농객 3명이 차베스 어쩌고 하면서 느닷없이 4.15 부정선거 보름 뒤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고리고 나서 반년이 지난 2020년 11월 17일에 네. 스마트매틱에 대해서 인세영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예. 보도의 내용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도 접촉을 했다. 이 스마트매틱이. 예.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예. 베네수엘라로 갔다 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피터 킴이 그래서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게 12월 4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일 아래 이것을 본 다음에 다음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네. 온드라스 대선 개표가 중단이 됐다. 예.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있는 거는 한국 수출 전자개표기 관련해서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인세영 기자 겁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성창경 TV에서는 또 이번에는 다음 한국이다. 이 충격 내방이 있는데 네. 이것에 왜 이것들이 화제가 되느냐.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전산망이 지네들은 분리돼 있다고 했지만은 네. 사전투표에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 네. 이거를 시인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거죠. 네. 그래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선거망이요. 외부망. 선거망. 네. 사전투표가 사전투표하는 이틀 동안 외부망에 열려 있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선관위에서 이걸 또 해명을 했어요. 해명 아닌 변명을.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를 어쩌고 이러면서 업무 절차를 설명한 거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데 간단하죠. 서버만 까면 됩니다. 네. 서버 까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5년 전에 주목했던 한계 그런데 네. 지금 많이 이 인터넷 뒤져봐도 없어진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 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자동화 IT 시스템 수출 탄력받은 거. 예. 네네. 거기 이제 전에 보도된 건데 2년 동안 1,100억 원을 수출했다. 네. 그래서 이 미루라는 게 미루 시스템주인데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기에 계속 하는데 이 자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루 콩고도 시스템, 그렇고요. 네. 콩고, 이라크 다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요걸로 해서 1,100억 원이나 되는 요거를 했다. 근데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행정 조치한 것이 그 USAID 아닙니까? 예. 미국 뭐 개발 도와주는 네. 요거하고 이 AUM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세계 선거기관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기관 협의회와 네. 어쩌고. 근데 이거를 이제 23년도 12월 달에 딱 1년 전에, 아니 2년 전에 자유일보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네. 부정선거 논란 업체가 우리 총선 전에 네. 24년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네. 총선 전 사전 투표 기계를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다. 네. 이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데도 아직 쓸 수 있는데도 이 160억 장비 계약했던 요 미루 시스템즈 네. 선관위에 160억 장비를 계약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전문가 채용을 공고했다. 네. 도대체 왜 사전투표 장치에 알고리즘 전문가가 필요하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요한 정보가 아주 요겁니다. 네. 콩고 선관위하고 이라크 선관위에 미르스템즈에서 수출할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중간에 보면 위성 모뎀 있죠. 예. 투표소 밖에서 네. 위성을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요것이 그때 콩고하고 이라크에 수출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미르스템즈에서 한 요것이 한국에서 이 유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모뎀을 통해서 네. 연결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원격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원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원격으로 다른 적성 국가나 네. 아니면 뭐 악의적인 이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이 범죄인들이 네. 밖에서 무선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것을 그냥 모뎀이 없다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컴퓨터 개발한 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거는 콩고일이고 그 옆에 보면은 그게 이라크 겁니다. 네. 바그다드에서. 폭동 일어난 거요. 네네. 그 아래에 보면 하얀색 칼럼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나오네요. 네. 프로바이디드 한국 회사. 미루 시스템즈. 네. 예, 그러니까 이 딜을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네. 이 노이터 통신에서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 노이터 통신하고 이쪽에서는 CNN에서는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시스템. 네. 이자들이 AU의 출범 시에도 개입이 돼 있었는데 네. 이자들이 장비와 관련해서 AU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써볼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것만 까면 뭐 부정서인 거 이 부분만 까면 네. 지금 나타난 모든 것들 다 해명이 된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알파 오메가입니다.